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포항. 처음 방문한 포항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포스코다. 제철소가 저렇게 웅장했다니 밤에는 더 멋있다. 바다와 인접한 포항에서 맛집을 찾아볼 건데, 내가 그동안 서울에서도 물회를 먹을 때마다 곳곳에 포항식 물회가 있어서 궁금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포항의 물회 투어다. 포항 물회 투어. 첫 번째는 죽도시장 안에 위치한 수양 회식당. 죽도시장에서 물회는 이 집인가 올해로 대략 40년째 영업 중이라는 죽도시장의 시조새 수양 회식당이다. 제대로 된 포항식 물회를 먹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다. 불륜리분도 매년 10년 넘게 받았고 내부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구조로 크지는 않다. 메뉴는 물회와 회덮밥. 나는 물회로 하나 주문, 땅콩과 함께 여러가지 젓갈과 반찬 5개에 바지락 국물이 나오고 밥 한 공기는 무료로 준다. 그리고 물회가 한 상이 넣었다. 비주얼 좋다. 이 집의 시그니처는 바로 이 고추장인 것이지. 회는 오이랑 상추 등등이 들어가 있고 살짝 살펴보면 이 집의 회는 다져져 있다. 그리고 채소들도 곱게 채 썰어진 느낌. 이 안에 고추장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잘 비벼주면 되고 기본으로 먹다가 간이 모자르면 고추장을 넣으라고 하셨다. 나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생선을 손질해서 한 번, 두 번 기계로 다져서 물로 한번 헹궈서 꾹 짜서 나온다. 예전에는 다 손으로 했는데 손님이 워낙 많아져서 힘들어서 기계로 하신다고 하셨다. 포항식 물회의 맛은 와, 평소 먹던 물회랑 완전 달라. 지금 물기가 전혀 없는데 처음 보면 당연히 고추장에 비벼서 퍽퍽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에 수분감이 가득하다. 여기 있는 야채가 나는 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배였다. 가득 들어있는 배와 오이에서 나오는 수분과 곱게 다진 생선회를 같이 먹는 맛인데 야채 수분이 가득해서 뻑뻑한 비빔회 같지만 입안에서는 거의 육수랑 같이 한 수저 떠먹은 느낌이야. 기본 간은 고추장 맛이 강하지 않고 참기름내가 고소하면서 단맛은 배에서 우러나온다. 여기에 다양한 반찬들, 이름 모르는 젓갈도 있고 정갈한 반찬까지 같이 먹는 것이. 고추장을 조금만 더 넣어보자. 그냥 먹어도 맛있기는 한데 살짝 장을 더 첨가해주고 확실히 고추장을 넣으니까 훨씬 자극적으로 변했다. 생각보다 뻑뻑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배랑 오이가 많아서 오히려 크리미하다는 식감이 맞지 않나? 잘게 다져진 생선살의 고소함도 좋고 밥도 살짝 비벼 먹어보면 기가 막히네. 나머지 밥을 모두 비벼서 이번에는 초장을 살짝 넣어줬다. 이게 바로 포항식 물회구나. 간이 완벽하네. 고소한 바지락 국까지 완벽한 한상이다. 배가 많이 들어가서 밥을 넣어도 어울릴까 싶었는데 완전 잘 어울린다.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포항식 물회 맛집 수양 회식당이었다. 이번에는 좀 더 로컬에서 찾아보자. 여기는 이 자리로 확장 이전해서 5년차, 그 전에 20년 넘게 장사했다는 푸른 바다물회.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포항 물회집이다. 확장 이전을 해서 내부는 아주 깔끔하고 넓은 실내였고 메뉴는 이렇게. 원래 잡어를 주문하려다가 잡어는 오전에 품절되었다고 한다. 나는 오후 브레이크 타임 끝나자마자 왔는데 가자미 물회를 시킬 수 있어서 가자미로 주문. 오, 일단 이 집은 지리탕이 서비스 좋은데? 그리고 자리마다 아주 꾸덕한 고추장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가 하나씩 있다. 반찬은 3종인데 오징어 무침에 무절임에 김치, 깔끔하고 정갈하다. 심지어 지리탕에는 알이 가득 들어있다. 와, 이거 서비스 맞아? 시원하고 개운해. 잠시 후에 가자미 물회가 나왔다. 포항 스타일의 고추장 들어간 물회인 거지. 이 집은 얼음을 3덩이 넣어서 먹는데 회의 양은 아주 많아 보이고 참깨, 마늘, 고추가 송송 잘라져 있다. 심지어 이 집은 생선 구이까지 서비스! 생선은 매일매일 바뀌는데 오늘은 도톰한 부시리 구이다. 비주얼 미쳤다. 이렇게 두꺼운 생선 구이가 서비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상
이거는 정말 포항에서만 먹을 수 있겠다. 서울에 있는 물회집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지리탕 생선구이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일단 물에 먼저 꾸덕한 고추장을 살살 비벼주고 역시나 배와 오이가 가득 들어있다. 포항식 물회 한입 먹어보면 찐이다. 물의 맛 기가 막히네. 배의 달콤함에 오이의 아삭함, 이 집은 얼음을 넣어서 얼음이 살살 녹으면서 좀 더 시원한 물회를 먹는 느낌. 개인적으로는 너무 다져진 회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씹는 느낌이 있는 생선회가 좀 더 내 마음에 든다. 고추도 송송 들어가서 얼큰하면서 단맛은 고추장과 배에서 나오는데 역시나 오이가 가득해서 입안 가득 수분감이 가득하다. 여기에 반찬으로 새콤달콤 무절임 좋고 배추김치도 맛있다. 도톰한 오징어 무침까지 반찬도 기가 막히네. 알 가득한 지리탕도 한입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여기에 이 집의 시그니처 부시리구이 두께감이 장난 아니다. 맛은 끝내주네.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식감. 심지어 위에 발라낸 고추장 소스마저 끝내준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좀 더 시원해지면서 간이 좀 약해졌다. 고추장 한 스푼만 더 넣어주고 이제 밥을 말아야지. 포항식 물의 하이라이트는 밥을 넣을 때가 아닐까? 밥이랑 같이 한 입 먹어보면 아삭아삭한 배의 식감과 쫄깃쫄깃한 가자미 회의 식감까지, 심지어 도톰한 부시리구이도 너무 조화롭다. 포항 관광지에서 물회 안 먹어도 돼. 역시 진정한 맛집은 도심지 곳곳에 숨어 있었다. 기가 막힌 포항 물회 맛집, 푸른 바다 물회였다. 포항 최고의 물회 맛집을 찾아라. 다음 집은 포항 남구 연희읍. 여기도 주택가인데 연희읍의 한 골목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올해로 30년이 넘었다는 연희읍의 화석 연일물회. 여기는 하루 딱 5시간만 점심만 영업하는 집이다. 내부는 꽤나 넓었고 옆에 방도 몇 개가 있었다. 메뉴는 이렇게 물회와 회덮밥, 해삼 물회에 운가지 물회까지 있는데 나는 기본으로 시켰다. 참고로 이 집의 물회는 잡어이고 추가금을 내면 참가자미로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내가 주문한 물회 한 상이 나왔다. 비주얼 끝내주네. 반찬 3종에 깻가루가 가득 들어간 물에다가 매운탕이 나오고 이 집은 특히 면사리를 가장 많이 준다. 참고로 소면, 밥, 무제한 리필 가능하다. 이렇게 물회를 살살 비벼준 후에 이게 이 집의 시그니처인가? 이 집은 간얼음을 주는 거지. 마치 빙수를 먹듯이 간얼음을 물회에 넣어서 같이 비벼서 먹는 거지. 고추장은 다 들어가 있고 따로 추가 안 해도 된다. 맛은 우와 이시려워 찐이다. 여태까지 내가 먹은 물회 통틀어서 가장 시원한 맛. 물회 슬러시야. 곱게 간 얼음이 물회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얼음을 넣어 먹을 때보다 육수를 넣어 먹을 때보다 슬러시 얼음 물회가 훨씬 시원하다. 그런데 오늘이 마침 영상 30도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시원한 물회 한 입에 온몸이 시원해진다. 여기에 반찬들 김치도 좋고 멸치볶음. 와, 이 집 반찬 양념 맛이 기가 막히네. 멸치볶음의 감칠맛 아주 진하고 미역줄기도 맛있다. 이번에는 이 집의 시그니처 소면을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거의 회 비빔국수 스타일인데 국수도 말아서 먹어보면 좋아. 은근히 물회가 국수랑 잘 어울린다. 여기에 두부가 가득 들어간 매운탕까지 개운하고 시원한 맛. 매운탕도 내 스타일이야. 포항은 어딜 가나 물회집에서 탕이 나오는 건 너무나 훌륭하다. 소면의 양은 그냥 맛보기 정도가 아니라 소면으로 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거지. 개인적인 느낌은 이 집 물회는 단맛이 가장 높은 느낌이고 가장 시원하다. 온도감이 낮은 여름에 먹기 딱 알맞은 물회 맛이고 생선 종류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 집이 잡어이긴 하지만 회 양이 제일 많았다. 쫄깃한 회의 식감 너무 좋고 면이랑 먹는 물회도 굉장히 매력있다. 막판에는 이렇게 밥을 말아서 시원하게 한 그릇 먹어주다가 슬러시 어딨어? 이 간얼음이 이 집의 시그니처지.
간얼음을 넣는 순간 다른 물회집의 물회와 완전 다른 맛이 되는 거지. 이가 시려울 정도로 차가운 물회의 맛. 여름에 특히나 더 생각날 것 같은 연일 물회였다. 다음 집은 한번 실패한 집이다. 전날에 방문했다가 고기가 다 떨어져서 못 먹은 집. 와, 여기 이른 저녁에 갔는데도 고기가 없어서 못 먹었다. 올해로 34년째 영업 중이라는 태화횟집. 다음날에 다시 왔다. 점심시간 웨이팅 장난 아니다. 내부는 이런 느낌. 안쪽으로 방처럼 몇몇 곳이 있고 메뉴는 이렇게 기본 물회로 주문. 먹는 방법도 숙지해주고 반찬은 이렇게 6가지. 잠시 후에 가자미가 올라간 태화횟집에 물회 한 상이 나왔다. 역시나 꾸덕한 고추장이 나오고 이 집의 특징이 있는데 매운탕과 가자미 구이가 나온다. 원래 1인분은 가자미 구이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에만 서비스로 주셨다. 고추장 좀 싹 넣어주고 역시나 살살 비비고 있으면 잠시 후에 커다란 냄비에 매운탕과 가자미 구이까지 한 상이 나온다. 비주얼 좋다. 가자미도 맛깔스럽게 구워져 있고 잘 비벼진 물에 먼저 큼직하게 한입 먹어보면 기가 막히네. 역시나 다른 물회집과 비슷하게 배와 오이의 아삭함, 가자미의 탱글한 식감 좋고 깨의 고소함과 고추장의 단맛이 나는데 간이 너무 좋다. 지금 이게 물회집들 맛이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 달라. 지금 맛도 너무 좋은데 설명에 나와있듯 초장 살짝 넣어보자. 초장에 물기가 있어서 좀 더 잘 비벼진 느낌. 훨씬 맛있네. 좀 더 수분감이 있고 초장의 달콤함이 가미되었다. 여기에 매운탕, 가자미가 들어간 매운탕, 개운하고 속 풀리는 맛. 이제 매운탕을 안 주는 물회집을 못 갈 것 같은데? 매운탕에는 무도 가득 들어있어서 시원한 맛이다. 여기에 이 집의 시그니처 바로 가자미 구이다. 이야, 이 집은 가자미가 핵심이네. 겉이 바삭하고 담백해. 완전 고소한 이 가자미살, 이게 핵심이야. 꾸덕하게 장이 스며든 물의 한 입에다가 밥도 맛있고, 그런데 여기에 바삭바삭 고소한 가자미, 이 가자미 구이가 너무 맛있다. 혼밥을 하게 되면 가자미가 안 나온다니까 2명 이상이 방문해서 꼭 가자미 구이를 같이 먹는 게 좋겠다. 중간에 사장님이 얼음 넣으면 더 맛있다 그래서 살짝 넣어줬다. 얼음이 녹으면서 조금 시원해지는데 확실히 온도가 좀 내려가니까 훨씬 맛있는 느낌. 매운탕 무 건져 먹는 맛도 좋았고, 마무리는 밥을 말아서 차가운 육회가 따뜻한 밥을 만나서 더 맛있다. 포항에서 확실하게 매력있는 포항식 물회를 맛볼 수 있는 태화횟집이었다. 다음은 여기는 완전 관광지에 위치해 있네.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지금 저 건물을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이 근처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것 같은 환녀횟집. 나는 이 위치를 몰랐는데 바로 앞이 영일대가 있고 해수욕장이 있다. 정말 유동인구가 넘치는 그 정도로 관광지에 위치한 곳인데 뭔가 댓글에 포항 사람인데요, 현지는 여기 안 가요,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은 집이야. 인기가 엄청 많은 집이다. 2층에다가 3층까지 있는 굉장히 규모 있는 물회집이고 1층은 이런 느낌, 깔끔한 실내다. 메뉴는 이렇게 나는 기본 물회로 주문. 깻가루 가득 뿌려진 물회와 매운탕과 함께 물회 한 상이 나왔다. 드디어 내가 아는 물회가 나오네.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육수 물회인 거지. 물회집 5곳 만에 드디어 내가 평소에 먹던 육수 있는 물회가 나왔다. 내용물은 배, 오이, 김 등등 다른 물회집과 비슷한 느낌이고 육수를 듬뿍 넣어서, 사실 이렇게 먹으면 포항식은 아닌 것 같은데 오랜만에 내가 먹던 물회를 만나서 반가운 느낌이다. 소면도 살살 넣어서 큼직한 회 한 점이랑 같이 떠먹어보면 맛은 기가 막히네. 내가 알던 새콤달콤한 시원한 물회 맛이다. 쫄깃한 회 한 점에다가 아삭한 오이와 배와 같이 먹는 면발 한 입, 끝내주네. 확실히 맛은 좋았고 반찬은 조금 성의 없는 느낌. 그래도 어묵 한번 볶았고 멸치도 살짝 볶았다. 쫄깃하고 도톰한 회 맛도 좋고 밥도 살살 말아 먹으면 너무 훌륭하다. 여기에 매운탕까지. 포항에서는 매운탕 기본이지.
생선살도 조금씩 들어있고 도톰한 두부에 무까지 가득 들어간 비주얼 좋다. 시원한 매운탕 맛도 너무 훌륭하고 반찬도 살짝 은은한 맛이 괜찮다. 물회가 양념이 세다 보니까 반찬들은 조금 슴슴하게 하신 느낌. 생각보다 회도 많은 느낌이고 확실히 포항에서 호불호 없이 누구나 맛있게 먹을만한 영일대 물회 맛집 환녀횟집이었다. 이번에는 죽도시장. 포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지. 규모가 상당히 큰데 돌아다니는 길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수산물 시장으로도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이 죽도시장에서 맛집 한번 찾아보자. 죽도시장 안에는 보리밥 골목이 있다. 아침 6시부터 운영해서 아침 식사하러 오기도 좋고 혼밥도 된다. 내가 찾아온 곳은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은 올해로 34년째 영업 중이라는 대화식당. 손님들 줄 서 있는 것 봐봐. 지금 좌우로 본관에 별관에 달관까지 이 보리밥 골목에서 매장을 3개를 쓰고 있는 아주 인기 많은 집이다. 주 메뉴는 일단 직접 만드는 김밥에 여기 어묵 오징어채가 시그니처인 것 같고 혼밥도 가능한 보리밥 정식이 메인이다. 바로 1인분 주문. 여기는 별관이고 내부는 크지 않다. 일단 가장 먼저 숭늉을 한 그릇 주시고 개운하고 고소하다. 테이블에는 고추장과 참기름이 구비되어 있고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와 함께 보리밥 정식이 한 그릇이 나왔다. 이야, 이게 9,000원이라니 무자비한 가성비다. 일단 밥은 보리밥과 쌀밥 두 종류를 같이 주시고 고소하네. 된장찌개 먼저 살짝 간간한 느낌인 걸 보니 이거는 비벼 먹으라고 주신 것 같다. 일단 보리밥에 반찬 좀 싹 다 넣어주고 열무도 넣어주고 고추장 2스푼에 참기름 우유곽 아이디어 좋다. 참기름 좀 넣어주고 살살 비벼서 이게 포인트지. 된장찌개를 살포시 떠서 같이 비벼서 한 입 먹어보면 끝내준다. 생각보다 무자비하게 맛있네. 여기 고추장이 들어가서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한 참기름 향에다가 아삭한 야채들까지 너무 맛있다. 여기에 달달한 멸치볶음 살짝 올려 먹으면 더 맛있는 거지.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집의 시그니처 고등어 구이다. 반마리가 아니라 양옆으로 2덩이가 있는 한 마리야. 아주 바삭하게 익은 고등어, 가시가 고소하게 씹힐 정도로 바삭한 식감. 고등어는 살짝 짭조름하게 간이 되어 있어서 밥도둑이다. 고등어 구이도 같이 먹어보면 보리밥이랑 완전 잘 어울리는 한상이다. 미역줄기도 맛이 좋고 껍질이 바삭한 고등어 구이도 환상적이다. 된장찌개와 같이 먹는 보리밥 한상, 부족하면 밥도 더 주시고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죽도시장 보리밥 골목 맛집 대화식당이었다. 죽도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음은 수제비 골목이 나온다. 여기는 죽도시장의 아주 오래된 수제비 골목이다. 양옆으로 수제비집들이 쭉 질비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찾아간 곳은 중앙 쪽에 위치한 옥수수 옥인의 수제비 칼국수다. 여기서 먹어보자. 메뉴는 3가지, 가격은 모두 6,000원. 완전 저렴하다. 나는 수제비 주문을 하면 바로 옆에 묵직한 반죽 더미에서 바로 반죽을 떠서 수제비를 쭉쭉 늘려서 떠주신다. 테이블에는 고추와 파 다대기가 구비되어 있고 잠시 후에 깍두기와 함께 수제비 한 상이 나왔다. 아주 맛깔스러운 비주얼. 일단 육수 먼저. 개운해, 깔끔해. 생각보다 진한 멸치 육수다. 국물이 완전 속 풀리는 맛. 간도 딱 맞고 멸치향도 진하고 너무 맛있다. 수제비 쫄깃쫄깃한 식감 좋다. 얇은데 아주 부드러운 식감에 새콤한 깍두기. 수제비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김가루도 들어있어서 적당히 간도 맞고 부드러운 수제비에다가 진한 멸치 육수까지. 6,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수제비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쯤 되어서 맛에 변화를 줄 수 있지. 파 다대기 좀 넣어주고 청양고추도 한 스푼 넣어줬다. 살살 섞어서 한 입 먹어보면
짭짤한 맛이 좀 더 강해졌고 얼큰해졌다. 파 다대기 좋은데? 개운한 국물에 감칠맛이 좀 더 생긴 느낌. 그런데 이 집의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사장님의 정이다. 수제비 모자르면 말하래. 육수도 국물도 모자르면 더 주시고 깍두기도 막 챙겨주시고 주변을 보니까 아니 수제비를 그냥 막 뿌리시는 것 같아. 생각보다 진하고 개운한 멸치 육수에 쫄깃한 수제비까지. 역시나 아침으로 먹기 좋은 죽도시장의 옥수수였다. 다음으로 죽도시장에는 이렇게 곰탕거리가 있다. 주로 소머리 곰탕을 파는 집들이 몇몇 곳이 붙어 있는데 앞에 두 곳 평남식당과 장기식당이 가장 유명하다. 고민하다가 나는 장기식당으로 방문. 1952년부터 시작된 엄청나게 오래된 곰탕집이다. 100% 한우 곰탕이라고 하고 내부는 꽤나 넓은 스타일. 아침 8시부터 문을 열어서 포항에서 아침 먹으러 오기도 딱이다. 메뉴판 가격은 살짝 높다. 기본 곰탕 주문. 내가 주문한 곰탕이 한 그릇이 나왔다. 이렇게 큰 쟁반에 가득 올라간 비주얼. 곰탕 안에는 우설도 보이고 소 머리고기 외에 살코기 등등 여러가지 부위가 있다. 살코기는 적은 편. 국물 맛은 일단 밖에서 계속 끓여낸 것을 눈으로 봐듯이 아주 입술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진한 느낌인데 간은 안 되어서 담백하다. 고기도 한 입. 뭐야, 이 집 고기는 그냥 입에서 녹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래 끓였는지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씹기도 전에 사라져서 당황스럽다. 달짝지근한 양파장아찌랑 잘 어울리고 여기에 살고기. 살고기도 내가 먹던 소머리 국밥의 느낌이 아니야.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 있다. 여기에 깍두기. 완전 새콤하게 잘 익은 깍두기는 확실히 국밥의 맛을 더 올려준다. 고기가 많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내가 먹어본 소머리 국밥이랑은 완전 다른 느낌. 이 소머리 고기도 쫀득한 맛을 기대했는데 그냥 입에서 씹기도 전에 사라져서 놀랍다. 여기에 다대기도 넣고 밥을 전부 말아서 다대기를 넣으니까 확실히 맛있다. 고기도 굉장히 많아. 그런데 나는 쫀득한 식감을 기대했는데 이 집의 소머리 고기는 이빨 닿자마자 바로 녹아 없어진다. 그래서 아침으로 먹었는데 조금 느끼한 느낌? 어쩌면 이런 식감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아침으로 개운하게 먹기는 괜찮았던 포항 죽도시장 맛집 장기식당이었다. 다음은 할매 호떡집. 죽도시장에서 호떡은 이 집인가? 간식들이 많이 보이는데 전통시장에서 호떡은 못 참지. 특히 이 집은 1980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굉장히 오래된 호떡집인데 이 집에도 시그니처가 있다. 바로 치즈 호떡. 여기서 치즈 호떡을 주문하면 바로 이렇게 치즈를 가득 넣어주신다. 여기에 설탕도 한 스푼 딱 뿌려주시고 기름 살짝 넣고 구워주시는데 그냥 봐도 도톰한 비주얼. 잘 구워진 호떡은 이렇게 살살 잘라서 이 집의 특제 고추간장과 같이 나온다. 비주얼 장난 아니네. 할매 호떡집의 치즈 호떡인데 고추간장이랑 같이 먹어보면 찐이다. 치즈 호떡에 단짠 고소함이 다 들어있네. 심지어 치즈도 가득 넣어주셔서 쭉쭉 늘어나는데 설탕을 넣어서 고추간장. 이게 짭짤하면서 매콤한 맛을 내준다. 호떡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맛을 넣어주셨을 줄이야. 여기에 오뎅 국물 한 입. 진짜 기가 막히네. 고소하면서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짭짤한 맛까지 느껴지는 확실히 맛있었던 치즈 호떡 맛집 할매 호떡집이었다. 죽도시장에 대표 간식집 한 곳이 더 있지. 바로 죽도명가. 죽도시장 한복판에 있는 고로케 사라다 빵집이다. 이렇게 가득 쌓여있는 사라다 빵과 식빵 샌드위치 안 먹고는 못 지나가겠다. 나는 사라다 빵 하나 주문. 튀긴 고로케 빵 안에 아삭한 오이에다가 고소한 햄 가득 뿌려낸 상큼한 케첩이 아주 맛있다. 다시 한 입 먹어보면 오이랑 햄 아래에는 양배추 샐러드가 가득 들어있는 거지. 생각보다 푸짐하고 간식으로도 먹기 좋은
죽도 명가였다. 여기는 포항 철길숲인데 코스가 되게 좋다. 아침마다 여기서 러닝을 했다. 이렇게 포항 시민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맛집을 찾는 중인데 포항에는 물회 외에도 특별한 중식당들이 많다. 그래서 다음은 포항의 짬뽕 투어다. 포항 짬뽕 투어의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여기는 포항에서 가장 먹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다. 점심시간만 영업한다는 올해로 11년차 영업 중이라는 짬뽕 제트. 하루에 3시간만 딱 영업한다고 하는데 와보니까 2시간 10분만 영업하신다. 내가 1시 30분에 왔는데 1시 40분쯤에 오신 분부터 제로 소진으로 못 드셨다. 영업시간 중에서도 조금 일찍 와야 먹을 수 있는 짬뽕 제트다. 내부가 피규어로 가득해서 특이하다. 생각보다 넓은 실내였고 메뉴는 이렇게 진짜로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 정도가 끝이다. 선택 가능한 매운 짬뽕이 조금 독특했고 나는 기본 짬뽕 주문 나왔다. 달그락 주문 즉시 바로 볶아주시는 짬뽕이다. 나올 때부터 불향이 장난이 아니야. 짬뽕에서는 고기도 보이고 새우도 들어있다. 국물 먼저 맛은 찐이다. 국물 맛 예술이다. 엄청 걸쭉하고 진한 고기 짬뽕 국물 맛이네. 한 입 먹는 순간 깜짝 놀란다. 아주 화끈한 불맛에다가 제대로 볶아낸 듯한 육수 농도 자체가 완전 꾸덕한 걸쭉한 국물이다. 짬뽕 안에 숨어있는 면 좀 꺼내주고 면도 한 입 먹어보면 꾸덕한 국물이 스며들어서 너무 맛있어. 오징어도 거대하고 고기도 꽤나 많이 들어있다. 야채를 먹었을 때 살짝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는데 제대로 볶아서 불맛을 극대화한 느낌. 면과 국물을 먹을 때마다 볶음향과 불맛이 가득 차 있는 거지. 포항에 이 정도 퀄리티의 짬뽕 맛집이 있었다니 놀라울 뿐이다. 최근 먹은 짬뽕집들 통틀어서 이 정도로 묵직한 불맛이 언제였지? 생각하게 되는 오랜만에 만난 불맛 엄청 진한 짬뽕 맛집 짬뽕 제트였다. 다음 집도 포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짬뽕집인데 여기는 장성동에 위치한 본가 꼬막짬뽕. 생각보다 꽤나 규모가 있는 집이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위치한 1층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짬뽕집이고 생각보다 실내가 굉장히 세련되고 넓은 느낌이다. 손님들이 꽉 차있네. 메뉴는 이렇게 짜장 짬뽕에 탕수육, 만두 같은 단촐한 구성인데 나는 꼬막 짬뽕으로 주문 넣었다. 큼직한 꼬막이 가득 들어간 비주얼. 이번에도 똑같이 짬뽕 한번 살펴보면 일단 꼬막이 굉장히 도톰하다. 국물 맛은 찐이다. 잠깐만, 이 집 방금 전에 짬뽕 제트랑 결이 완전 비슷하다. 굉장히 진한 불맛에 진한 감칠맛까지. 꼬막이 들어갔지만 강하게 볶아낸 고기 짬뽕의 느낌이야. 면발도 좋고 불맛 가득한 국물이 들어가서 너무 맛있다. 방금 전에 짬뽕 제트에서 국물 농도를 옅게 하고 오징어와 고기 대신 꼬막을 넣으면 딱 이 맛이 나올 것 같다. 진한 불맛과 감칠맛, 그 느낌이 짬뽕 제트랑 흡사해. 많이 맵지는 않고 적당히 개운하고 얼큰한 느낌. 그리고 확실히 상호에서 느껴지듯 이 꼬막이 굉장히 도톰하고 탱글하다.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회전율이 빨라서 확실히 신선한 꼬막이라는 게 느껴진다. 불맛 아주 진한 국물에다가 탱글한 꼬막은 확실하게 매력있다. 하나씩 까먹다 보니까 흐름이 끊겨서 꼬막 좀 다 발라줘야겠다. 아니,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보다 꼬막 바르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가게 들어오면 손님의 50% 이상은 전부 꼬막 까고 계시는 거지. 꼬막을 까는 시간 때문에 웨이팅이 있다면 회전율이 엄청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 큼직한 꼬막을 2-3개씩 같이 먹는 맛. 이야, 이게 이 집의 포인트네. 입안 가득 찬 꼬막이 탱글탱글 씹히면서 여기에 불맛 나는 짬뽕면도 한입. 이거네. 포항에서 불맛 진한 고퀄리티 짬뽕을 경험할 수 있는 본가 꼬막 짬뽕이었다.
포항 짬뽕 투어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여기는 포항 남구 오천읍이라고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시내에서 구룡포 가는 길 중간에 위치한 곳인데 여기는 주변에 해병대가 있는지 군인분들이 진짜 많이 오신다. 올해로 3년차 영업 중이라는 비교적 신생 짬뽕 맛집 명짬뽕. 이 근처 아파트 단지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곳이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어서 좋았고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꾸준히 들어오신다. 메뉴는 이렇게 잠깐만 가격이 왜 이렇게 저렴해? 지금까지 먹은 짬뽕집 통틀어서 음식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특히 탕수육 만원. 탕수육은 거의 다른 집의 반값이야. 여기서는 탕수육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내가 주문한 짬뽕과 탕수육이 나왔다. 우와, 양 좀 보소. 짬뽕도 푸짐하고 탕수육은 다른 집에서 먹는 미니 탕수육 양이 아니라 일반 소짜 정도 되는 양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만원밖에 안 하는 거야? 짬뽕 먼저 살펴보면 이 집은 다른 집과 다르게 껍질을 깐 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해물짬뽕 스타일인데 맛은 시원해. 이 집은 앞선 두 집이랑 완전 다른 스타일. 앞선 두 집이 강한 불맛과 강한 감칠맛으로 짬뽕 맛을 냈다면 이 집에서는 불맛이 강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해물을 가득 넣어서 가장 시원한 느낌이다. 육수 맛이 완전 시원한 개운한 느낌의 해물짬뽕 느낌인 거지. 면도 한 입 먹어보면 국물이 걸쭉하지 않은 시원한 느낌의 육수가 스며들어 있는데 확실히 이 해물짬뽕만의 매력이 있다. 그 옆에는 탕수육. 미쳤다. 탕수육 맛 기가 막히네. 찹쌀 탕수육이야. 아주 쫀득쫀득하면서 바삭한 식감에 새콤달콤한 소스 맛 좋았고 짬뽕에 들어있는 탱글한 오징어와 쫄깃한 가리비도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심지어 이렇게 얇지만 고소한 고기도 들어있는 거지. 놀라운 점은 이번 짬뽕 투어에서 가장 저렴한 집이었다는 점. 심지어 8,000원에 가리비와 오징어 가득하고 밥도 무료로 준다. 찹쌀 탕수육은 쫄깃 바삭한데 겉면이 찹쌀 반죽이라서 쫄깃함이 남다르다. 그야말로 무자비한 가성비다. 포항 시내에 있었다면 이 가격에 못 팔아. 여기가 포항 남구 좀 안쪽에 있어서 이 가격이 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바로 알 수 있었던 최강 가성비 짬뽕 맛집 명짬뽕이었다. 너무 짬뽕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이번에는 짬뽕 외에 다른 중식 한번 먹어보자. 여기는 포항 남구 청림동. 여기도 주변에 군부대가 많다. 특히 이쪽에서 군대 다녀온 분들이 아주 좋아했다는 중국 음식점이 몇 곳이 있는데 내가 먼저 방문한 곳은 올해로 39년째 영업 중이라는 청림동의 시조새 청림반점. 아침 일찍부터 영업하는 곳이라서 아침 먹으러 왔다. 멀리서 봐도 노포 느낌 물씬 풍기는 중국집이고 내부도 아주 레트로한 스타일. 이 집에서 특히나 인기 많은 메뉴는 간짜장이다. 이 집에서 간짜장을 시키면 이렇게 고추를 넣고 짜장이 면과 볶아서 나온다. 한마디로 볶음 짜장의 비주얼인데 이 집에서는 간짜장을 이렇게 내주는 거지. 고추가 송송 보이고 계란 후라이가 한 점 올라간 비주얼 좋다. 일단 간짜장 좀 잘 섞어주고 먼저 한 입 먹어보면 적당히 달달하면서 짭조름하고 매콤한 고추 간짜장의 맛. 훌륭한데? 간짜장 같으면서 고추짜장 같으면서 단짠이 느껴지는 간이 딱 맞는 이 맛이 너무 훌륭하다. 고추를 송송 썰어 넣어서 적당히 알싸하면서 매콤한 맛도 좋았고 꾸덕한 짜장의 맛도 매력적이다. 먹어보니까 면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 집은 공깃밥이 무료다. 양이 부족하면 공깃밥 비벼 먹으면 딱 알맞는 거지. 알싸한 고추를 송송 썰어 넣어서 매콤한 맛이 아주 매력 있었던 청림동 중식당 청림반점이었다.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중식당인데 여기는 11시부터 오픈이라서 몇 시간 쉬다가 다시 왔다. 2001년에 이 자리에 재오픈하면서 현재 32년째 영업 중이라는 해룡반점. 여기가 사람이 더 많네.
방도 있고 내부에 테이블도 많고 직원분들도 많은 꽤나 규모 있는 중식당이다. 피크타임에는 군인분들, 이 근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단체로 엄청 많이 오신다. 원래는 간짜장을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손님의 70%가 특이한 음식을 드시고 계신다. 나도 이걸로 주문. 바로 평소 보기 힘든 야끼 우동이다. 잠깐만,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집의 특징이 탕수육도 야끼 우동도 무자비한 양을 준다. 옆자리 손님이 이거의 절반 정도 크기의 접시로 드시길래 양이 딱 알맞겠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2명이서 하나를 시키면 하나를 2개로 나눠준다. 그런데 그게 1인분 같아. 이거는 거의 1.5인분 정도 되는 양이다. 야끼우동은 일단 오징어에 새우가 보이고 갖가지 채소가 가득 보이는 비주얼이다. 야끼우동을 살살 비벼서 한 입 먹어보면 좋은데? 볶음 짬뽕인데 간이 많이 세지 않고 조금 삼삼한 느낌의 볶음 짬뽕 느낌. 부드러운 새우도 맛이 좋고 생각보다 간이 강하지 않아서 좋다. 특히 해물도 진짜 가득 들어있어서 오징어, 새우, 해삼 한 점씩 떠먹는 맛이 아주 매력있다. 양이 무자비하게 많다. 먹어도 거의 끝이 없네. 촉촉한 새우, 오징어 역시 맛이 좋고 많이 들어있다. 탕수육 하나 시켜서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집에서는 둘이 와서 식사 메뉴 하나, 탕수육 소짜 하나 시키면 배부르게 먹고 탕수육 절반 정도는 포장해 갈 수 있는 무자비한 양의 중식당 해룡 반점이었다. 다음은 가장 특이한 중식인데 여기는 포항 공대 근처 효자동에 위치한 곳이다. 이 자리로 이사와서 3년, 이사 전까지 합하면 대략 13년째 영업 중이라는 상해 교자. 포항에서 딤섬, 탐탄면 등의 흔하지 않은 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내부는 바 테이블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좁은 편이고 나도 한 20분 정도 기다렸다. 메뉴는 이렇게 우육면, 동파육 덮밥에 딤섬까지 있는데 이 집의 시그니처 같아 보이는 사천식 비빔 탄탄면에다가 5종 모듬 딤섬 세트로 먹어보자. 먼저 모듬 딤섬이 나왔고 잠시 후에 사천식 탄탄면까지 나왔다. 비주얼 장난 아니다. 청경채가 올라가 있고 파란 깻가루가 가득 뿌려져 있는 비주얼 너무 훌륭한데? 일단 살살 비벼보면 먼저 기본 베이스는 참깨장이고 여기에 특제 화자오 마라 소스가 올라간다. 깨가 가득 뿌려져 있는데 먼저 한 입 먹어보면 찐이다. 소스 맛 기가 막히네. 아니 포항에 이런 맛이 있었다니. 말도 안 되게 부드럽고 말도 안 되게 고소하다. 중간에 화자오가 들어있어서 가끔씩 알싸하게 매운맛이 톡톡 느껴지는데 꾸덕한 참깨장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일반적인 중식당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맛. 면도 한입. 쫄깃한 면발 사이사이에 스며든 사천 탄탄면 소스. 이 안에 단맛, 짠맛, 살짝 은은하게 달짝지근한 맛에 감칠맛까지 다 들어있는 거지. 반찬은 단무지와 갓절임. 아주 고소하고 촉촉한 갓절임도 좋다. 이번에는 그 옆에 딤섬, 생강채 살짝 올려서 생각보다 엄청 큼직하다. 이렇게 도톰하다고? 맛은 딤섬도 찐이다. 이 딤섬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만두소 안에 새우도 들어있고 쫄깃한 만두피에 가득 차있는 고기, 감칠맛과 고소한 맛, 새우의 탱글한 식감에다가 더 고소한 탄탄면까지. 이 집은 정말 보통 맛이 아니다. 그 옆에는 하가우, 만두피가 거의 감작떡 같으면서 새우가 가득한 비주얼 좋고 테이블에 고추기름이랑 산초가루가 구비되어 있는데 탄탄면에 살짝 넣으면 더 맛있다고 한다. 산초가루까지 뿌려주고 살살 비벼서 한 입 먹어보면 칼칼하고 매콤해졌다. 진짜로 훨씬 맛있는데? 고소한 양념과 같이 먹는 이 탄탄면 기가 막히네. 딤섬도 재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 대비 크기가 엄청나다. 다진 고기네. 트러플 양념이 뿌려져 있고 원래 딤섬 하면 샤오롱 바오지. 먹어보면 감칠맛 진한 육즙이 가득 차있다. 그 옆에는 찹쌀 반죽에 새우 딤섬 퀄리티 아주 좋다.
마지막에 다 먹은 탄탄면에다가 밥을 요청하면 밥을 주시는데 탄탄면에 밥도 살짝 말아서 비벼서 먹어보면 면보다 양념 맛이 더 진해. 이 집의 결론은 포항에서 먹기 드문 탄탄면이라고 하기에는 서울에서도 이 정도 급의 탄탄면을 만난 적이 없다. 너무나 훌륭했던 상의 교자였다. 너무 중심만 먹었으니까 밥 좀 먹어보자. 여기는 포항 남구 이동. 그리고 이곳에서 찾아온 곳은 포항에서 돼지국밥은 이 집인가 올해로 16년째 영업 중이라는 용강 돼지국밥. 가족분들이 운영하는 굉장히 오래된 곳이다. 아침 7시부터 영업해서 아침 식사하러 오기도 좋은 곳이다. 경상도에 왔다면 돼지국밥은 못 참지. 내부는 꽤나 넓었고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다. 메뉴는 이렇게. 나는 석거국밥으로 주문. 내가 주문한 석거국밥이 한 그릇이 넣었다. 석거국밥에는 내장, 순대, 고기 모두 들어있고 부추 무침에다가 김치가 엄청 맛있어 보인다. 양념 자작한 것 보소. 깍두기도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거지. 김치까지 덜어주면 이렇게 내가 주문한 석거국밥이 한 상이 넣었다. 일단 석거국밥 한번 살펴보면 순대, 고기에 내장까지 들어있다. 일단 국물 맛은 아주 진하고 고소하다. 간이 딱 알맞은 느낌. 아무것도 안 넣어도 딱 좋아. 여기에 수육도 한 점 먹어보면 완전 부드럽다. 씹기도 전에 살살 사라지는 느낌. 너무 훌륭하네. 다음에 이 집에 다시 온다면 나는 그냥 돼지국밥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여기 들어간 고기가 식감이 다른 국밥집과 달라. 훨씬 부드러운 거지. 이번에는 도톰한 순대, 병천 순대다. 촉촉한 식감 좋고 깍두기 완전 새콤해. 김치도 직접 만든 겉절이라 살짝 달짝지근한 느낌이 국밥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쯤 되어서 들깨 한 스푼 넣어주고 부추도 살짝 넣어주자. 원래 경상도에서는 다 이렇게 먹는 거지. 청양고추에 새우젓까지 넣어서 살살 비벼서 국수 먼저 먹어보면 이거지. 고소한 국물이 가득 배어있다. 청양고추를 넣어서 살짝 알싸한 맛이 더해졌다. 면발도 너무나 맛있고 여기에 양념 가득한 배추김치. 이 집은 김치 양념도 끝내주네. 사장님의 손맛이 좋다. 이 정도면 웬만한 부산 유명 돼지국밥집 그 이상의 맛이야. 내장, 잡내 전혀 없이 완전 촉촉하다. 이쯤 되어서 양념장을 넣어서 살살 풀어서 밥까지 말아서 먹는 거지. 끝장이다. 이제야 비로소 이 국밥이 완성이 되었다. 심지어 여기 들어있는 수육고기 식감이 녹아 사라져. 국밥이랑 최고로 잘 어울리는 깍두기에 양파까지 한 점 먹으면 아삭하고 끝없이 들어간다. 고기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확실하게 훌륭했던 포항 돼지국밥 맛집 용강 돼지국밥이었다. 이번에는 구룡포. 여기는 일본인 가옥거리가 있지. 구룡포의 아기자기한 거리를 걷다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방문한 곳은 올해로 40년차 영업 중이라는 구룡포 전복도매집. 여기서 전복죽 한번 먹어보자. 내부는 방이 여러 곳이 있는 구조다. 나도 방 안으로 들어왔고 메뉴는 이렇게. 기본 전복죽으로 주문. 이렇게 4가지 반찬에 동치미가 한 그릇 나오고 뭐야? 이 집에서 전복죽을 시키면 가자미회가 서비스. 좋은데? 이렇게 전복죽이 한 상이 나왔다. 비주얼 이렇게 진한 색감의 전복죽은 처음이야. 일단 가자미회에다가 초장 좀 뿌려서 준비 좀 해놓고 전복죽에는 전복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데 한입 먹어보면 찐이다. 이런 맛이 있단 말이야. 무자비하게 고소한데 참기름의 고소함에 전복 내장의 녹진한 고소함이 만났다. 아니 이게 전복죽의 맛이었어? 여기에 큼직한 전복 조각 한입. 완전 탱글탱글하고 쫄깃하다. 여기에 반찬들 서비스로 나오는 가자미회. 가자미회는 살짝 억센 느낌. 가시가 좀 씹힌다. 그래도 서비스로 나오는 게 어디야. 미역 초무침도 좋고 여기에 고소한 동치미까지. 녹진한 전복죽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반찬도 정갈하게 나와서 맛있고, 사실 내가 평소에 전복죽을 거의 안 먹는다. 사실 죽은 아플 때 먹지 않나?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아파본 적이 별로 없어서 다른 곳이랑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먹어본 전복죽 중에 1등이야. 그 정도로 역대급 전복죽이다. 참기름은 계속 먹다 보면 고소함이 적응되는데 이 집의 전복 내장의 고소함은 첫 입부터 마지막 한 입까지 계속 느껴진다. 푸짐한 회무침이랑 같이 먹는 맛도 너무 좋고 생각보다 양도 많다. 아침 9시부터 영업해서 아침 먹으러 가기도 좋은 구룡포 전복 도매집이었다. 이번에는 포항에서 일식 돈가스는 이 집인가? 올해로 생긴 지 2년이 훌쩍 넘었다는 카츠니. 여기도 포항 해변에서 골목 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식당이 있어 하는 주택가 같은 곳에 위치해 있다. 뭔가 새로 지은 건물 같은 곳에 위치한 돈가스 집인 거지. 내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 조리되는 곳이 보이는 바 테이블부터 안쪽으로 넓은 테이블이 가득한 구조다. 메뉴는 이렇게 안심부터 등심, 치즈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모듬까치, 안심과 등심이 같이 나오는 돈가스로 주문. 선홍빛의 비주얼 아주 먹음직스럽다. 등심은 길쭉하면서 적당하게 지방이 붙어있고 동그란 안심에다가 된장국까지 한 상이 나오는 거지. 일단 도톰한 등심가스 먼저 딱 봐도 육즙이 줄줄 흐른다. 소금만 살짝 찍어서 맛은 포항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돈가스가 있다니 끝내준다. 이 집의 돈가스는 일단 밑간은 거의 안 되어 있는 느낌. 꽤나 삼삼한 느낌의 돈가스인데 소금을 찍어서 육즙과 섞이면서 적당히 간이 맞아지는 게 너무 맛있다. 양배추에는 드레싱이 뿌려져 있다. 새콤달콤한 드레싱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번에는 와사비를 살짝 올려서 소스도 찍어서 톡 쏘는 와사비에다가 적당히 짭조름한 소금에 바삭한 튀김옷, 촉촉한 고기까지 새콤한 깍두기 한 입이면 완벽한 거지. 새콤한 고추 절임도 잘 어울리고 여기에 된장국. 이 집은 고기가 가득 들어간 돈지루다. 역시 맛집으로 뽑히는 돈가스 집들은 이제는 단순하게 돈가스만 잘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아주 진한 돈지루를 내놓는 곳들이 많은 것 같다. 이번에는 안심까츠. 딱 봐도 선홍빛에 아주 부드러워 보이는 고기다. 등심도 부드러운데 등심보다 한 2배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 너무 훌륭한데? 고기 가득한 돈지루도 맛이 좋고 나는 이 돈지루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겠다. 여기에 기름도 아주 고소하게 붙어있는 등심가츠. 부드러운 맛이 환상적이다. 포항에서 수준 높은 돈가스를 먹을 수 있는 카츠닉이었다. 포항에는 물회집도 많고 짬뽕집도 많지만 디저트, 브런치, 식사로 먹기 좋은 빵집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항에 왔을 때 가볼 만한 빵집, 디저트 투어다. 포항 빵집 투어에서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장성동이다. 현재 포항에서 5년차 영업 중이라는 몽몽드 파티쉐리. 여기가 포항 대표 빵집인가 포항 시민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와봤다. 메뉴를 살펴보면 치아바타, 깜빠뉴, 바게트 등등의 메뉴가 있고 바게트 샌드위치가 저렴해서 맛있어 보인다. 시식 코너가 있어서 하나씩 먹어도 된다. 매장은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서 좋았고 커피와 음료 메뉴도 몇 가지가 있다. 이 집에서 꼭 먹어봐야 되는 메뉴는 바로 고르곤졸라 바게트. 그 옆에 올리브 치아바타랑 같이 사봤다. 이렇게 한 상 고르곤졸라 바게트 먼저 먹어보면 찐이다. 일단 바게트라서 겉은 완전 바삭하고 속은 아주 촉촉한데 그 안에 크림치즈, 아주 꾸덕하고 고소한 크림치즈가 가득 느껴지는 맛이다. 그런데 크림치즈의 맛이 달라. 빵은 담백한데 크림치즈는 달콤하면서 고르곤졸라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맛. 알고 보니까 고르곤졸라 치즈와 크림치즈를 혼합해서 사용하신다고 한다. 무자비하게 맛있다. 그 옆에는 올리브 치아바타. 올리브가 콕콕 박혀있는 비주얼. 먹어보면 고소한 맛이 치즈도 살짝 들어있다. 이거는 완전 고소 담백한 맛. 아주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에
올리브까지 역시 훌륭하다. 올리브 맛도 치아바타의 맛도 보통이 아니야. 여기에 딸기 라떼 부드럽고 달달한 맛이 아주 좋다. 빵집마다 밀고 있는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집은 발효된 식사빵 치아바타와 바게트 맛집인 것 같고 이 고르곤졸라 바게트는 무조건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가운데로 갈수록 치즈가 더 듬뿍듬뿍 들어있어서 더욱 맛있다. 달콤한 딸기 라떼와도 너무 잘 어울리고 고르곤졸라 바게트는 웬만하면 누구나 다 맛있다고 할 만한 몽몽드 파티셀이었다. 다음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근방이다. 2022년에 오픈해서 올해로 5년차 영업 중이라는 로프 카페 겸 빵집이다. 이 집도 먹고 갈 수 있는 좌석이 협소하긴 했지만 있어서 좋았고 자리가 많지는 않다. 이 집은 포항에서 드문 포카치아 사워도우 맛집이다. 지금 오후에 방문해서 빵이 많이 빠졌는데 사워도우가 종류별로 있어서 특이했다. 특히 이 집이 맛있어 보이는 샌드위치가 정말 많다. 여기는 샌드위치 맛집이네. 나는 이 중에서 포카치아 샌드위치에다 토마토 스트로 주문 나왔다. 비주얼 장난 아니다. 갑자기 포항이 이탈리아가 된 것 같아. 포카치아 샌드위치는 모르타델라 햄에다가 썬드라이 토마토도 보이는데 맛은 기가 막히네. 일단 빵이 완전 바삭바삭. 포카치아의 특징이지. 이 바삭한 식감 좋고 안쪽에 바질 페스토, 향긋한 채소에다가 산미가 느껴지는 썬드라이 토마토에 부드러운 햄까지 여기는 확실한 샌드위치 맛집이다. 그 옆에는 토마토 스튜, 새콤하면서 진한 감칠맛이 느껴지고 감자와 당근도 들어있어서 야채 스튜의 느낌도 나면서 잘게 찢은 고기가 들어있어서 푸짐하다. 마치 좀 연한 토마토 파스타 소스 같은 느낌인데 샌드위치와 같이 한 수저씩 떠먹기 딱 좋다. 토마토 스튜를 주문하면 포카치아를 한 조각 주시는데 빵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떠먹어도 좋다. 전체적으로 음식들이 이쁘고 깔끔하다. 포카치아 샌드위치도 담백함, 고소함, 상큼함 다 들어있어서 속도 편안한 느낌이고 이 안에 바질 페스토가 발라져 있다. 향긋한 바질의 향도 은은하게 난다. 스튜랑 같이 먹으면 딱 맞아. 사실상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닌데 샌드위치랑 스튜를 시키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하고 물의 한 개 가격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가끔 포항에서 이국적인 샌드위치가 먹고 싶을 때 방문하기 딱 좋은 포카치아 샌드위치 맛집 로프였다. 다음은 포항에서 에그타르트는 이 집인가? 원스 페이보릿 나타. 이름이 어렵다. 1층이 빵을 만드는 공간이고 이 집의 2층이 먹고 갈 수 있는 카페형 공간이다. 2층으로 올라오면 안내문이 많이 적혀져 있다.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 맛집이라고 하고 빵 채워지는 시간도 보인다. 내부는 꽤나 넓은 편. 자리가 많아서 좋았고 에그타르트가 진열되어 있는데 우와, 내가 아는 에그타르트 맞아? 종류가 굉장히 많다. 여기서 오리지널이랑 특이한 메뉴 몇 가지 먹어보자. 이렇게 한 상 나는 아메리카노와 오리지널 바닐라 바질 토마토로 시켰다. 에그타르트에서도 이렇게 토핑이 다양한 곳은 처음 본다. 일단 오리지널 먼저. 크기는 아담한 편, 맛은 훌륭하다. 확실히 포르투갈식의 특징인가? 거의 페스츄리 같이 겹겹이 잘라지는 맛이 너무 훌륭해. 살짝 레몬이 들어있어서 상큼한 맛도 나는 게 오리지널 에그타르트의 특징인 거지. 굉장히 훌륭하다. 이번에는 바질 토마토. 바질로 만든 에그타르트 처음 본다. 바질의 은은한 향긋한 맛이 나지만 단맛이 느껴지는 에그타르트의 맛이다. 바삭한 파이지랑 역시나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마지막은 바닐라 에그타르트. 이거는 반 잘라보려 하는데 거의 페스츄리급으로 바삭해서 잘 잘리지도 않는다. 기본적인 에그타르트 맛에다가 진한 바닐라 향이 가득 차있는 느낌. 이것도 매력있다. 그래도 1등은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레몬 향이 나는 오리지널 에그타르트가 제일 맛있다. 겹겹이 쌓인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원스 페이보릿 나타였다. 다음은 대잠동이다. 포항에서 소금빵은 이 집인가? 올해로 5년차 영업 중이라는 아임베이커.
포항에서 특히 소금빵으로 유명한 집이다. 때문에 이런 느낌.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이고 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은 없다. 한번 쭉 살펴보니까 소금빵이 종류가 여러가지야. 누룽지, 모찌, 모카 등등 다양한 소금빵에다가 과일 케이크까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거지. 명란 소금빵. 이거는 진짜 방금 막 나왔다. 소금빵 3가지에다가 내가 안 먹어본 버터떡도 방금 막 나와서 같이 한번 먹어보자. 원래 먹을 데가 없어서 포항역에서 먹으려다가 방금 빵이 따끈하게 나와서 건너편 편의점에서 허가 받고 음료 하나 사서 같이 먹기로 했다. 정말 따끈따끈한 오븐에서 나온 지 5분도 안 된 명란 소금빵이다. 감태도 들어있는 게 인상적이고 맛은 명란 소금빵 기가 막히네. 바삭한 빵 안에 짭조름한 명란 소스가 가득 들어있다. 씹을수록 고소하면서 명란의 짭조름함이 느껴지는데 겉면이 엄청 바삭해. 확실히 방금 나온 빵이라서 더 맛있다. 따끈할 때 먹으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지. 다음은 기본 소금빵. 맛은 담백해. 결국에 소금빵이 특별한 단맛이나 짠맛이 있는 건 아닌데 담백함 속에서 소금이 살짝 녹으면서 버터 향을 은은하게 내주는 맛이 굉장히 매력있다. 맛 자체는 삼삼한 느낌인데 겉이 파이처럼 바삭한 식감이 좋았고 마지막은 누룽지 소금빵. 이거는 더 바삭하네. 진짜 누룽지를 바게트 위에 올려먹는 느낌. 고소한 맛이 훨씬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버터떡이다. 이거는 방금 막 나와서 한번 사봤는데 오, 이거는 찹쌀 도너츠 맛이네. 뭔가 버터를 많이 먹어서 느끼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쫄깃한 마치 찹쌀 도너츠를 먹는 듯한 버터떡이다. 그래도 역시 1등은 소금빵이고 특히 명란 소금빵은 꼭 한번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포항 대표 빵집 아임베이커였다. 마지막은 시민제과. 여기는 포항에 왔다면 빼놓을 수가 없어서 와봤다. 포항에서 빵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집. 웬만한 모든 종류의 빵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1949년부터 지금까지 77년째 영업 중이라는 포항의 대표 빵집이다. 메뉴를 살펴보다가 특히 단팥빵과 찹쌀떡이 유명하다고 하고 이 집이 밀크쉐이크 맛집이라네. 1층에서 빵을 사서 2층에 올라가서 먹으면 되고 2층은 이렇게 넓은 홀이 있다. 나는 여기서 가장 궁금했던 메뉴 아몬드 크림을 넣었다는 프랑스 빵 PTB에다가 모찌모찌라는 빵에 밀크쉐이크까지 한번 먹어보자. 일단 밀크쉐이크. 이 집이 밀크쉐이크가 너무 유명한데 맛은 오 진짜 뭔가 다르다. 밀크쉐이크가 아이스크림 느낌이 아니라 진짜 꾸덕한 우유의 맛이야. 고소해, 진해. 프랜차이즈 밀크쉐이크보다 덜 달면서 고소한 우유 맛이 많이 난다. 밀크쉐이크 좋은데? 그 옆에는 모찌모찌. 살짝 잘라보면 여기는 이렇게 크림치즈가 가득 들어있는데 맛은 레몬이 들어간 듯 살짝 새콤한 느낌의 아주 쫄깃한 빵. 그 안에 들어있는 단짠이 느껴지는 새콤달콤한 크림치즈까지 너무나 훌륭하다. 여기에 밀크쉐이크 한 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지. 다음은 PTB의 가격은 8,000원인데 양이 정말 거대하다. 겹겹이 안에 아몬드 크림이 들어있다는데 살짝 잘라보면 굉장히 부셔지는 파이 스타일. 맛은 겉면은 눈에 띄네. 그 잘 부셔지는 과자 눈에 띄는 느낌의 맛에다가 그 안에 촉촉한 아몬드 향이 진한 파이가 들어있다. 마치 식감은 카스테라와 눈에 띄네를 한 입에 같이 먹는 느낌. 바삭한 겉면이 아주 맛이 좋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인공적이지도 않고 아주 맛있다. 겉면이 파이다 보니까 한 입 베어물 때마다 빵가루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안 달아서 좋다. 밀크쉐이크랑도 잘 어울리고 궁금해서 가운데 부분을 다시 한번 떠봤는데 안쪽은 확실히 촉촉한 빵 부위가 많다. 아몬드 필링이라는 게 뭔가 고소한 맛도 나서 좋았다. 시민제과에서 빵 2개의 밀크쉐이크를 먹어봤는데 확실히 고급스럽고 퀄리티가 느껴졌던 포항의 대표 빵집 시민제과였다.
이렇게 포항에서 디저트 또는 브런치로 먹기 좋은 빵집 5곳을 다녀왔다. 내가 놓친 포항 빵집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고 물회부터 짬뽕, 한식, 일식, 디저트까지 포항의 맛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던 포항 투어였다. Cause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since you were kids.